뭐 제가 어떤 이거를 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좀 쉰다고 가게에 있으면 엄청 와요. 좀 아까도 보셨듯이 오늘도 6명 왔다 갔어요. 저희 가게에 와서 만나고 아름아름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또 그 친구들 제 얘기 들어주고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로 또 하면 힘들어서 벌써 쓰러졌을 것 같고 한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은 70명은 되겠네요. 자주 보는 애들은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연을 맺은 친구들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있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죠. 얼굴 보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 같아요. 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마음속으로 여기에서 못해라고 정리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 들리는 친구도 있고 전화도 안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족들이 좀 찾아올 때도 있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지금 뭐 쉬고 있으니까 인천 다르크 센터장으로 있긴 하지만 이 중도기를 해서 벌은 돈으로 자비를 다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지금은 힘든 좀 많아요 사실. 근데 돈 보고 하면 못해요 이 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그 박영덕 실장님이라는 분이 저희 1세대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돈 안 된다. 이걸로 가정생활 못한다. 이러셨었어요 처음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할 것 같으면 해. 저희 선배들 보면 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다들 어려워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 생기는 것 같아요.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라는 얘기를 해요. 나 역시 결점이 있고 나 역시 어떤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게 회복 중인 사람이다. 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좀 살아가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실수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만 그 역시도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일 같아요. 이제는 내가 뭘 주는 것 같은데요. 받는 게 더 커요. 그들한테 내가 받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화만 받는 친구도 있고요. 집에 가서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재발에 있다 그러면 그 집도 가고요. 상황이 그때그때 다 틀린 것 같아요.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거의 다 찾아다녔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먼저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약에 취해서 뭐 재발해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재발하기 전에 힘들어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안부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 한 곳 갈 곳도 없고 어디 한 곳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 한 곳 얘기할 곳도 없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약물 중독에 대해서 어떤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이 마약류 중독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기로는 진짜 최악인 거는 맞죠. 병원도 없고 의사는 더 없고 몇 명의 의사에게 다 목매해서 가야 되는 이 현실인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나는 저 같은 중독자는 거의 기적인 거죠. 기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원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만으로도 할 수가 없고요. 이건 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재활센터도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죠. 결국 이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용할 건지 그럼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지 병원에서 뭐를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활발하게 양성화 시켜서요. 이들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어느 공공기관 갖고 마약류 중독자들끼리 모여갖고 집단 프로그램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대여 좀 해줄래요?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요. 마약류 중독자가 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구조가 해줄 수가 없는 게 그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바로 앞에가 있거든요. 저 이만저만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령서 하나만 대여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재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재발하는 애들이 경찰서 가고 뭐 어디서 너 약을 구했니? 어디서 만났니? 그러면 동 어디 가면 누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 시킬 수가 없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몸 다치는데 그걸 왜 해요?
안 해주고 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못 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개인의 탓을만 하니까 이제 회복을 못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시스템이 변해야 돼요. 실패한 시스템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와이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그다음에 우리 장인어른,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회복하는 친구들, 그게 가장 큰 저희 원동력인 거죠. 혼인신고 못했습니다 아직. 다다음 주 이제 상견례 하는데요. 상견례를 먼저 하는 이유가 혼인신고라도 좀 먼저 하려고. 딸을 가진 아빠라면 어떤 분이 마약을 지금 끊고 잘 산다고 해도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계속 저를 숨기고 있었던 거고. 저희 와이프가 왜 불쌍하냐면요, 집에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헤어진지 알고 친구네에서 어디서 일한다고 그래서 저랑 한 2주 3주 있다가 집에 가서 1, 2주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생활을 한 7년 8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단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말을 안 하니 이런 말도 한 번도 못했어요. 때가 되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조금 이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와이프 같은 여자가 없죠. 또 만날 수 있을까? 저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또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해 주고, 저희 막 단약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막 몇십 명이 오고 그러면 막 허드렛 일 엄청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고. 저 말고 저 없을 때 또 우리 와이프 보러 오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누나 누나 언니 언니 이러면서 또 그 역할을 또 해주고. 감사하죠. 근데 감사함을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그 말로 표현을 못하죠. 표현을 못하니까 항상 그랬던 거고. 제가 이제 중독자였을 때 가장 그 심했을 때를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제가 약물을 경험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지금은 와이프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 친구한테 했던 못된 짓, 그리고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했던 내 행동, 인간으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막 한참 지난 일인데도 저 역시 상상하기가 이제 싫은 건데, 그분들은 얼마나 큰 그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어요. 드라마를 보면 막 장인 장모 막 이렇게 나와서 밥을 먹고 이런 장면을 보면 막 그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 장면조차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앉으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죽은 다음에 네가 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켜봐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은 안 하죠. 그 무슨 일이 저한테 닥치는도 그 약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옥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변해가는 내 모습. 나의 얼굴 원래 모습은 안 그런 사람인데 막 악마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가족들한테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을 한 상태니까 미친 정신인 거죠. 제 정신이 아니고. 근데 그 약을 안 하고 1주, 2주, 3주 지나면 약을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멀쩡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막 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막 약을 원하는 그 갈망 이런 게 막 짜증, 분노 막 이런 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조금만 해도 날 비난하는 것 같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나쁘게 하고 가족들 못 살게 굴고 친구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중독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이거를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독됐구나 이런 걸로 모르는 거를. 이게 약이 우리가 굉장히 교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게 만들고 이거 평생 내가 나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 아니야. 아 이게 내가 병이고 이걸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모르면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